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들의 민주주의도 적극 실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토론의 열기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고 툭 쏘는 청량금물처럼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고등학교 3학년 문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키는 150이지만 생각의 키는 180이 넘는 초등학생 6학년 대표 장지후입니다. 학생 12년차, 아는 것도 많고 경험이 많은 고3 김준섭입니다. 오늘은 꼭 반드시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할 수 있는 논리로 토론의 꽃이 되고 싶은 초등학교 5학년 강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1 차성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른 성비의 길, 바른 토론의 길을 걷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강성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픈 남자,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편하죠? 오늘 1등 한다면서요? 일단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내버려두진 않겠어. 자, 그럼 집중해서 오늘의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몇 미터까지일까요? 자, 1번 반경 100m, 2번 200m, 3번 300m. 우리 지우 학생 2번 200m? 2번 200m? 왜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잘못 들었네. 땡. 네. 준섭 학생 100m요. 100m? 왜죠? 학교 앞을,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 보면 네. 내가 거리가 200m이기엔 너무 길고 100m처럼 보여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준섭 학생 다닌 학교의 특징 아닐까요, 그냥? 혹시 모르... 땡. 성재! 이렇게 지원한가요? 제가 끝까지 고심한 끝에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반경 300m인데요. 우리 성재 위원이 이 의회 상식 퀴즈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번 우승했죠? 제가 3번 우승했어요. 야, 오늘 4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 등에 이제 주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하는 운전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 1분이라도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도 운영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언제일까요? 1번 아침 8시부터 낮 4시까지, 2번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3번 하루 종일. 정답하는 친구, 준섭 학생? 1번. 2번이요, 2번. 2번. 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응. 필기를 봤는데 그때 본 것 같아가지고 오, 공부 열심히 했네요.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주민 누구나가 다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를 의미하는데요. 이 제도는 계도 기간이 끝났고 8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누가 경찰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잠깐만 세우겠다라고 해도 청소년 위원분들께서 꼭 말리세요. 이 경우에 위반 과태료만 8만 원 상당히 부과되게 됩니다. 자, 이제 늦게 일어났다고 부모님께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주셔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안전정책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식품안전보호구역, 2번 통학로 금연거리, 3번 노키즈존. 성재, 오, 성재. 노키즈존 아닐까요? 노키즈존. 노키즈존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나? 아, 네.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아. 우리 어린 위원분들과 같은 어린이들이 들어갈 네. 수 없는 곳을 야, 말하지 않습니까? 정답! 뭐야? 네 번째야. 중학교 1학년이라고 선 긋네. 아유, 확실히 선을 딱 그어야 합니다. 내용도 정확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가 금연구역인데요. 이 범위를 통학로까지 확대를 한 것이 바로 통학로 금연거리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보호구역은요,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범위인데요. 최근에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혐오감을 주는 젤리가 있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무려 4회 우승에 성공한 차성재 학생입니다. 박수! 야, 몇 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오빠 왜 선물이에요. 이렇게 잘해? 감사합니다.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그랬듯이 다음에도 받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주제 역시 의회 상식 퀴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 제안자 누군가요? 저입니다. 자, 강예석 위원이 지난번에 최저 용돈제를 제안해서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강예석 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 강화도 카페에 갔다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사진도 찍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노키즈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저는 12살이고 동생은 5살이라 저희 가족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못 들어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노키즈존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점이나 카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린이는 못 들어간다니 그건 차별인 것 같아요. 노키즈존을 금지해주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노키즈존 금지입니다. 경험을 통해 나온 주제라서 더 치열한 설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동생 위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미안하면 가지 마. 저는 노키즈존에 갈 것 같습니다. 김준성 위원님은 아직 어른이 아닌데 어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당연히 차별이라고 보잖아요. 모든 가게가 다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처음부터 어린이를 막으니까 그게 차별인 거죠. 결과를 들어주세요. 한 번.
네,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노키즈존 차별이다,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입니다. 오늘 참석한 청소년 위원 중 노키즈존 문턱을 넘을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되죠? 저요? 아, 우리 두 친구가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네. 이거 뭐죠? 약간 불쌍하다는 건가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성재 위원은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프리패스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만하네요. 아, 오늘은 좀 거만한 야, 성으로. 그렇다면 우리 차성재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노키즈존과 노키즈존이 아닌 곳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갈 수 있는 입장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동생 위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미안하면 저는 가지 마. 저는 노키즈존에 갈 것 같습니다. 오, 솔직히 시끄러운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아이들이 좀 식사하는 손님 자리에 가서 시끄럽게 해도 부모님께서 오냐오냐 하시면서 말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키즈존이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인가요? 다른 섭리의 길을 걷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가고 싶은 대로만 가겠습니까? 저는 노키즈존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렇다면 아직 키즈에 해당하는 우리 장지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말만 들어도 차별 맞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응. 차별이지. 만약 해외에서 어느 가게에 한국인은 출입 금지다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차별이라고 보잖아요. 노키즈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 자 시작부터 날카로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현재 노키즈존 가게 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400여 곳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의 대부분은 카페나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 노키즈존이 그 해외나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노키즈존 확산은 약 5, 6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음식점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가게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알려지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음식점에서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식당 측의 책임을 70%라고 판단을 해서 4,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이 찬반을 떠나서 우리 청소년 위원들의 올챙이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소시적 부모님과 외식하러 갔을 때 나는 반성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 솔직하게 손. 자, 솔직하게. 두 친구 없어요? 올챙이 쪽이라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김준섭 형님은 네. 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지호 학생은 어떤 경험이죠? 저는 어떤 식당에 가서 네. 막 뛰어놀다가 어떤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쏟은 적이 있어요. 민폐였네. 네. 그러면은 우리 바른사나이 차성재 위원 뭐 어떤 경험이 있나요? 아이, 뭐, 위원장님도 어렸을 네. 때 다 혼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식사하러 갔을 때 너무 시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할 수 됐죠? 지금 생각하면 네. 제가 왜 그랬나 싶고 참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불과 작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키즈였던 시기가? 아니죠. 그거보다 어릴 때? 어렸을 때. 네. 저는요, 6살 때 카페에서 엄마 네. 친구 딸과 좀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았는데, 옆에서 공부하던 오빠가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엄마가 친구 만날 때 저를 데려가시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6살 때가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나죠. 아, 변호사님 6살 때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아니, 왜 확인 사살을 하시고. 31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사실 이런 노키즈존이 생기게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가게 주인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친척 중에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린이 손님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도 해드려야 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이나 인력 다 부담하셔야 되니까 네. 자영업자 입장에선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가게가 다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난번에 동생 위원분들이 아주 저를 꼰대라 해가지고 이제 그랬었죠. 꼰대 인식이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이제 동생들 편에 들어줄라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음식점에서 테이블 위에 똥 기저귀를 놓고 갔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좀 막 심했다. 카페에 가서 커피잔에 오줌 넣는 걸 봤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그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무 잘못이 없는 주인도 이제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노키즈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은 아직 어른이 아닌데 어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 안전사고나 매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어린이를 막으니까 그게 차별인 거죠. 저희 엄마 아빠도 노키즈존의 차별이라고 보시던데 김준석 위원님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시면 알게 된대요. 부모가 되시면 알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청소년 위원분들 중 19살 최고령과 12살 최연소 두 분의 입장차, 세대차를 좁히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되면 노키즈존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는 3대2로 차별이다가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면 업주 자율 권한으로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키즈존 업주 자율이다. 아니다. 업주 자율에 맡기면 안 된다. 입니다.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처럼 가게 주인이 노키즈존을 만들고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의 운영자는요, 헌법 제15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긴 해요. 영업시설의 운용은 업주의 자유이고요. 특정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역시 업주의 권리라는 거죠. 반면에 한 노키즈존 음식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 인권위는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업시설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 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기본권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야,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지만 노키즈존 여부를 계속 업주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어디? 저는 가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게 주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업주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전 반대예요. 노키즈존을 가게 주인에게 맡기면 또 다른 존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존이 될 수도 있고 영존. 네. 네. 젊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30대 이상은 출입 금지요. 어? 왜죠? 30대도 젊은데요, 영인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히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중2병에 걸려가지고 거칠어진 청소년들을 받지 않는 노유스존. 노이스존. 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음악을 크게 들어서 시끄럽다고 노래퍼존이라고 불린 가게도 있더라고요. 오. 노래포.
지금도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노키즈존을 따라하는 곳들이 현실이 될까봐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클럽 앞에 막 사람들이 줄이 막 딱 서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덩치 막 이만한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막 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인생이 냉철합니다. 인생이 냉철해요. 냉철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없는 권한은 이제 업주 자율에 맡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 노키즈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VCR로 만나보시죠. 아이들 민폐 행동에 기분 상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요. 없으신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 갈비집을 갔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두세 명이서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노키즈존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리 지르고 막 장난감 띄우고 하고 뭐 핸드폰 보는데 막 소리 이렇게 크게 볼륨을 높이고 그리고 좀 많이 방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얘가 막 제가 재지 못한 저도 제가 있지만 어떤 할머니 딱 치는 바람에 뜨거운 거 드시다가 이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신 피부에다가 화상을 입으니까 어쩔 줄 모르죠, 저도. 맞아요. 뜨거운 음식 사고들이 많이 있죠.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감정상으로는 내 아이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같이 들어올 수 없다, 같이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먼저 가슴에 와 닿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아이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 엄마 여기는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식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은 걸 먹어볼 수도 있고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른들의 기준점에 의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노키즈존 여부는 업주 자율에 맡겨야 된다. 아니다. 업주 자율에 맡겨야 된다. 법제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칸막이를 분리 칸막이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그나마 조금 애들은 뛰어노는 것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 딱 정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살기 때문에 뭐 정책이 딱 정해진다면은 그거에 딱 맞춰 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스크 쓰라면 다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예약제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네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약석도 먼저 아이들이 있는 자리를 잡아두시고.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나의 친구나 아이들의 친구들하고 함께 이 카페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게 되면 업주께서는 그 범위 안에서 최소한 피해받지 않는 고객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약제를 조금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의견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 좀 동의하는. 본인의 의견에 맞는. 네, 약간 예약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저도 예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 노키즈존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네. 노키즈존 금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소년 위원분들의 선택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저요. 작년 겨울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겨울왕국 2가 개봉이 됐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드디어
그런데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맞아요. 영화관도 노키즈존을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이들이 시끄러워도 어렸을 때에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네, 아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어른들이나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는 것이 참된 도리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참된 도리. 네. 근데 노키즈존이 아니라 키즈존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밥 나오기 전까지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부모님들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주제를 제안한 강래석 위원님의 마지막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키즈존이 늘어날수록 어린이들은 가족과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저도 제 5살 동생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시간에만 찾아가거든요. 어른들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좀 더 배려해서 노키즈존을 금지해주세요.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을 위한 순간입니다. 청소년 위원분들의 선택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결과를 들어주세요. 찬성. 오, 찬성이다. 만장일치. 이거 처음 아니에요, 이거. 야, 그러게요. 오. 자, 오늘의 주제였던 노키즈존을 금지해주세요는 찬성 5표로 통과됐습니다. 아니 의견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네, 김준석 위원님? 이제 부모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또 여행을 갔는데 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막히면 또 이제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거에 공감을 해가지고 와.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노키즈존에 대해 또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다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조금 노키즈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참 고민됐었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참 노키즈존 금지가 이루어지니까 좋네요. 어른들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올챙이 때를 생각해야죠. 네. 네.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